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추천 시스템 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7년에 WWW에서 발표를 했고요. 현재까지 한 2,500회 정도 인용이 된 굉장히 파워풀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한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히스토리컬 오버뷰를 한번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소드가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고 큰 프레임워크 안에서는 NCF라는 모델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에서 제안했던 왜 이 방법이 성능이 좋은지 의미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함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컨텐츠 베이스드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논문에서 주로 다루게 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둘의 장단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컨텐츠 베이스드 방법은 이 개별 사용자랑 아이템이 추천 시스템에서는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아이템이나 사용자의 프로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비한 아이템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법이 이러한 그 컨텐츠 베이스드 방법이고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수의 지혜, 군중의 지혜를 활용한다 이러한 논조가 있어가지고요. 다수 사용자의 소비 혹은 평가 데이터 그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소비 선호도가 유사한 사용자들은 다른 아이템에서도 유사한 선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그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그 소비나 평점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그 복잡한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내재된 모델로 고려해서 이것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 유사도 그 사용자의 유사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건데 그게 이제 메모리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텐츠 베이스드는 과도하게 어떤 아이템의 그 특성에 대해서 프로필 정보가 있어야지만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역시 대표적인 단점이 콜드 스타트 같은 문제, 충분한 구매 이력이 없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 추천이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논문은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전통적인 이 추천 시스템의 메소드들 중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한 초점을 맞춰진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모델 베이스드 방법 중에서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 그 이유는 성능이 좋기 때문이었는데 이 MF라는 방법은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까 내재된 패턴, 선호에 대해서 내재된 패턴을 모델링하는 것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메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적인 방법론이 여기 나와 있는 레이턴트를 찾는 방법론이 MF 방법이고요. 근데 이 MF는요, 기본적으로 리니어 레이턴트 팩터 모델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팩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평점을 이렇게
평점 매트리스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리니어하게 이렇게 이런 곱셈으로 그쵸? 이렇게 곱해서 어떤 평점을 이렇게 예측하는 모형으로 리니어한 그 잠재 모형을 이제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의 목적은 여기 있는 레이턴트 벡터들을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 매트릭스가 이 옵저브드 된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유저와 아이템의 각각 레이턴트 그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 학습된 매트릭스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시금 이렇게 예측하는 평점 매트릭스를 얻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MF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반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유저 스페이스에서 유저의 레이턴트 벡터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템의 레이턴트 벡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중에서 어떤 장르별로 선호도가 있을 거고 어떤 배우의 선호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서도 그러한 특성들이 있겠죠. 그러한 내재된 특성을 요 하나하나의 값으로 팩터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MF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리니어한 관계로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그 MF의 한계를 이 논문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F는 기본적으로 리니어한 레이턴트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서 매트릭스를 완벽하게 표현할 때 그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한계로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예측된 평점의 예측값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이렇게 유저의 레이턴트 벡터가 그 매트릭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의 레이턴트 벡터가 있을 건데 그 둘의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MF는 모형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 요소별로의 원소별 곱으로 다 합한 것의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그 랭킹을 나타낼 때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그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그샘플을 잠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유저 아이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평점을 0점부터 5점, 1.5점 뭐 이런 식으로 정수로 자연수로 매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어떠한 영화를 봤다 안 봤다와 같은 영일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이템과 유저의 매트릭스가 있죠. 유저 번호별로 각 아이템에 대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가 1, 0으로 표시된 매트릭스가 A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이제 유저별로요. 이렇게 유저별로 유저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요 UI부터 U3까지를 이렇게 차원 축소해가지고 그거를 벡터로 표현해 놓은 것이 P1부터 P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그 MF 모델 자체는요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도를 측정해 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유사도는 어떻게 측정했냐면 이 전체 본 것 중에 공통적으로 본 게 몇 개냐라는 것을 기반으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그 시밀러리티를 구하면 U1과 U2 이렇게의 시밀러리티가 전체 중에 2번 있다 해서 0.5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요.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2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이 벡터들을 표현을 해보면요. U1에 대한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U2, U3에 대한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들의 관계는 이 시밀러리티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U3랑 U2가 가장 시밀러리티가 높기 때문에 가까이에 그려지고 그 다음에 1, 2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3가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너 프로덕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다 그냥 유닛 벡터를 고려를 했었을 때 이 이너 프로덕트 자체는 그런 코사인 세타 이 각도를 말하게 되고요. 이 각도 그 코사인 세타인데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각도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이 얼마나 가까운가 뭐냐로 그 유저 스페이스에서 이 그 시밀러리티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운 U4라는 이런 한 유저가 있었는데 그때 그 U4의 이 유저 아이템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유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유사도를 구하면요. 유사도는 이러한 순으로 유사한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때 요렇게 네 번째 벡터는 그 1, 3, 2 순으로 가까울수록 그려줘야 되는데요. 어디다가 이 P4를 놓아도 유사도, 이 순서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논문의 저자는 그 이너 프로덕트, 리니어하게 관계를 표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한계다. 왜냐하면 랭킹에 그 오더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유지를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여기에 이제 리니어한 관계로만 표현된 이 부분을 복잡한 형태로 넌 리니어리티를 줘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자라는 거.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방법을 잘 아시는 뉴럴 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랭킹 로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솔루션으로는 사실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자체가 지금 2차원에 그렸기 때문에 이 랭킹의 오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 팩터의 숫자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턴트 팩터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계로 한번 지적을 해놨고요. 대신에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거는 데이터로부터 여기 있는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을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이너 프로덕트가 아닌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학습을 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프레임워크로는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NCF라고 부르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유저와 아이템의 레이턴트 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이너 프로덕트가 더 이상 아니고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펑션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NCF가 좋은 것이 뭐냐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MF 모형을요. NCF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NCF는 MF의 제너럴라이즈드 된 버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장점이 또 있고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를 이 NCF 모델 하에서 넌리니어리티를 더 줘가지고 그 뉴럴 멀티레이어 펄세트론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NLP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을 여기 나와 있는 GMF랑 여기 MLP를요 이렇게 퓨전해서 그 퓨전해서 퓨전한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는데요. 그게 최종 그 모형이 되는 거고 그것을 뉴럴 매트릭 스펙트럴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분들이 한 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가장 모형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기존의 전통적인 그 추천 시스템의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딥러닝의 방법을 같이 적용한 접점에 있는 그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골조를 유지하면서 거기에다가 딥러닝을 적용했다라는 강점이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안한 모델을 보시면 사실 별거는 아니고요. 그 여기 안에 그 구조에다가 그 유저와 아이템의 레이턴트 매트릭스 혹은 레이턴트 팩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더 이상 리니어한 관계가 아니라
넌리니어한 관계로 만드는데 그때 사용된 게 잘 알고 계시는 뉴럴넷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프레임워크가 여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말하는 기본 유저와 아이템 벡터의 어떠한 인터랙션의 관계로 그 평점이나 혹은 받다 안 받다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 프레임워크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더 이상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복잡한 형태로 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정, 여기서 이제 뭐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여기 이 논문 관심 있으신 분들 논문 보시면 여기서 이제 로스 펑션을 제한한 것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밑단부터 보시면은 인풋 레이어는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데이터는 그냥 어떤 유저의 아이디를 그 원화 의 형태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아이템의 아이디를 원화 인코더처럼 이렇게 그러면 스팔스 매트릭스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덴스한 형태로 바꾸려고 여기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와 아이템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스팔스한 형태가 아니고 덴스한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겠죠. 여기 인베딩 레이어는 뭐 잘 알고 계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넷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뉴럴 넷을 통과를 해서 아웃풋 레이어에 여기 있는 YUI의 추정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개별 포인트에서 원래의 데이터와의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NCF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전통적인 MF의 모델을 제너럴라이즈 한 것이 지금 NCF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장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CF를 통해서 기존의 MF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아까의 그 그림에서 앞에서 보셨던 그림에서 레이어를 하나만 두는 그림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쪽에서 사실은 요거는 기본적인 그 유저와 아이템의 그 레이턴트 팩터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기본 골조가 되고요. 근데 그 골조를 요 GMF,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MF라고 부르는 이 GMF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건 액티베이션이 될 거고 요거는 웨이트를 적용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함수 형태가 되는데 요게 원래는 앞에 NCF에서는 다양한 것들, 뭐 선형이 될 수도 있고 비선형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이 GMF에서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정의를 합니다. 선형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MF라고 부르게 되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여기 이 함수에서 이 식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액티베이션 부분이요. 이제 레이어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을 거치게 될 건데 그 액티베이션 펑션 부분을 아이덴티티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뵙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H 부분은요. 다 모두 다 웨이트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동일한 웨이트를 주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거 앞에서 보셨던 MF, 전통적인 MF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NCF를 적절하게 이렇게 딱 NCF의 특정한 형태가 전통적인 MF의 모형이 되었던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GMF로 확장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 기존에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팩터들이 될 텐데 레이턴트 팩터들의 형태들이 될 건데 거기에 웨이트를 지금 똑같이 주고 있는 건데 이 동일하게 웨이트를 주는 부분들을 다르게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웨이트를 주는 것을
주는 형태로 확장을 시켜주면 모델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은 그것이 바로 GMF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때 액티베이션 펑션도 더 이상 identity 펑션이 아니라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0, 1의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확률처럼요. 확률값처럼 나오도록 시그모이드 펑션을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MF 같은 경우에는 MF에서 기존 팩터들에 대해서 그 웨이트를 다르게 줬던 것, 똑같이 줬던 제약을 풀어서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의 기존의 아이덴티티에서 넌리니어를 줄 수 있는 펑션을 사용해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만든 버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모든 것이 앞에서 말했던 NCF 프레임워크에서 다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F, GMF로 갈수록 이건 리니어 모델이었고 리니어 모델보다 조금 더 표현력이 좋은 모델이 GMF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할 것은 표현하는 모델은 여기다가 이제 멀티레이어 펄세트론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NCF의 넓은 프레임워크에서 그 안쪽에 펑션 인터랙션 부분을 이렇게 리니어로 주는 것이 GMF의 경우인 거고요. 여기다가 조금 더 넌리니어티를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뒤쪽에 나오는 여기 멀티레이어 펄세트론을 이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F가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너 프로덕트에다가 뉴럴넷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MLP는 이렇게 레이어 1을 보시면 아까는 이너 프로덕트였는데요. 이거는 지금 레이턴트 팩터를요. 지금 이렇게 그냥 컨캣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놓아버린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뉴럴넷을 적용을 한 것을 ML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GMF보다는 이너 프로덕트 사용했던 GMF보다는 이 MLP가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동성이 좋다, 플렉서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학습됐던 것 어쨌든 첫 반은 그 NCF의 프레임워크와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컨캣이 한번 진행이 된 다음에 레이어 1에서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웨이트 바이어스,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이런 것을 몇 번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액티베이션으로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렐루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래 예측해야 되는 Y에 대해서 스코어를 내보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NCF의 넓은 프레임워크와 GMF, MLP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GMF와 MLP를 이 논문은 퓨전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왜 퓨전을 해서 사용을 하냐면 MF는 아까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한다고 했고 MLP는 런리니어 펑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각각의 방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F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팩터들을 그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은 3차원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측력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MLP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예측은 잘할 수 있는데 제너럴리제이션 어빌리티는 사실은 모른다 이렇게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우리는 합쳐서 조금 더 파워풀한 모델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이제 힘을 줘서 모형을 만들지는 데이터가 러닝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관점이 이 논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MF와 MLP를 이렇게 퓨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롭게 뭐라고 부르냐면 뉴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두 가지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GMF의 레이어고요. 이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MLP 레이어라고 MLP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딩은요, 얘 인베딩과 얘 인베딩이 이 인베딩 벡터를 만들 때 인베딩 셋이 다르게 러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플렉서블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이 결과들을 컴퓨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왼쪽에서의 결과와 오른쪽에서의 결과를 그냥 컴퓨트 쌓아서 다시 한번 웨이트를 지나고 액티베이션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뵙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트레이닝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너무 컴플렉스한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너무 컴플렉스한 프로블럼 자체는 초기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기값에 따라서 모델의 정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은 초기값을 우리는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키로 이 각각의 학습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각각에서 수렴된 값으로 처음에 이 전체 이 뉴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의해 초기값을 세팅을 해서 러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을 간단히 보시면 실험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기존의 메소드보다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넌 컨벡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컨버전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존의 그 리니어한 한 팩터의 그 골조가 아니라 넌리니어하게 만들어서 이 레이어를 많이 딥하게 쌓았는데 과연 그렇게 히든 레이어를 넣는 거 런 리니어리티를 모델에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걸 보여주려고 이 세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는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추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평가 지표라서 제가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퍼포먼스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 붉은 계열로 표시이 된 것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고 빨간색 실선으로 표현된 것이 뉴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붉은 류의 그 방법들은 GMF랑 MLP의 방법인데요. 빨간 것들이 대부분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성능의 관점에서 나머지 베이스라인 방법들보다 우월하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NCF 방법 중에서는 이 퓨전한 모형인 뉴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이 제일 좋고 나머지 순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성능은 좋은데 컨버전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것도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지금 트레이닝 로스고요. 여기가 지금 그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그 이터레이션이 10번 정도까지는요. 이 평가 지표들이 높아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이 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트레이닝 로스도 보시면 초기 10번까지 확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역시도 이 방법 자체가 처음에 10번 정도의 이터레이션까지는 효율적이고요. 이후의 이터레이션은 데이터에 오버피팅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역시도 그 리프레젠테이션 어빌리티랑 그다음에 제너럴리제이션 어빌리티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논문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퀘스천이 그러면 비선형 구조를 넣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데이터를 정리된 테이블을 보시면 이 팩터가 지금 팩터의 수를 똑같이 8개부터 64개까지 두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없는 경우랑 1부터 4까지인 경우로 보시면은 히든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모델의 이렇게 팩터
가 똑같이 있는데도 MLP에서 런리니어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면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비선형 구조를 넣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논문에서 다시 한번 밝혀줬고요. 참고로 여기다가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렐로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리니어 레이어를 쌓는 것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때에는 성능이 렐로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비선형 구조가 의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빠르게 내려보자면 그 기존의 전통적인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의 기본 구조죠. 그게 뭐냐면 유저와 아이템의 인터랙션을 모델링한다라는 건데 그 골조를 유지를 하면서 뉴럴넷을 적용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논문들은 사실 이 기본 구조를 유지하지 않고 이 뉴럴넷만 사용해서 그 추천을 하려고 하는 논문들은 다수가 있었는데 이 논문은 특이점이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특이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 한계 때문에 뉴럴넷을 사용해서 그 유저 사용자와 아이템의 그 상호작용의 구조를 리니어리티에서 비선형으로 확장시켰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넌리니어티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의 가능성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 논문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오버되었는데 그 말씀드린 이 뉴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